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뭐 녹화된 걸로 따지면 한두 개 더 올릴 게 있지만 오늘은 그 오후에 황교안 대표님이 주재하는 저도 정확하게 명칭은 몰랐었는데 법률 대응팀인가 그렇게 해서 그 주례 회의를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초청이랄까 약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어, 그냥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눈에 보이는 자료로만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또 현장에서 또 구호 외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그 지도층 아니면 두뇌 그룹, 브레인 그룹 뭐 그래서 이런 데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뭔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동안의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뭐 좀 굉장히 희망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3시에 택배 마감하고 3시 반쯤 출발해서 돌아오니까 11시, 지금이 12시 반이네요. 그래서 어, 뭐 오는 길에 또 로드킬까지 한 것 같아요. 제 차고가 좀 높아서 그냥 지나쳐 오긴 했는데 고라니 한 마리를 치워 죽이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안 좋게 생각하면 뭐 불길하다 그럴 텐데 저는 나름 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는 길에 좀 뭐 죽은 고라니한테 미안하지만 어, 뭐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피곤하긴 한데 에, 자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그 모임에 가면서 그냥 뭐 뜬금없이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기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쭉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서 요약을 한 게 있길래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쭉 영상으로 찍어서 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뭐 그런 내용이 어, 뭐 좀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좀 대체로 이렇게 흐름을 잡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히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 박사님이 저를 구독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확 구독자가 늘었지만 그러니까 그 후에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뭐제 영상에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았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뜨문뜨문 보셨던 분이라도 이게 시골 초음부란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작업에까지 도달하게 됐구나 그런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이거 그나마 작성한다고 뭐 또 시간 좀 수태 쓰고 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음, 당초에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4.15 때는 보니까 그 뭐 사전선거 인수, 당일 선거 인수 이렇게 뭔가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깨질 거. 예? 그러니까 그 진보 내지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뭐 63대 36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묵살되고 나니까 그걸 저도 뭐 치열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봤었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통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저는 이제 이 후보자별 득표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게 뭔가 그 뒤에 조작을 하기 위해선 선행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가장 큰 모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숫자 안에 분명히 흔적이나 증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는 처음부터 선거 인수하고
투표자 수만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용어에서 선거 인수하고 투표자 수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던데 이것도 좀 용어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인수가 아니고 선거권자 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수, 유권자 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거 인수 그러니까 선거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이나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유권자 수 대 투표자 수.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계속 선거인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숫자만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려고 일단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취합을 했었죠. 그래서 취합을 해서 보니까 이 사전선거인 경우에는 통합선거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하니까 그 유권자 수,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에 내가 인증받으면서 등재가 되니까요. 그 숫자랑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항상 당일이든 사전이든 간에 비례선거랑 당일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당일이든 사전이든 항상 두 장의 표를 받아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선거인 수랑 지역 투표자 수랑 지역구 의원 투표자 수랑 비례대표 투표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근데 거기도 괴리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보를 했었던 거죠. 이게 제가 당초에 칼라로 내가 그나마 보기 좋게 했던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밖에 못 찾았습니다. 지금 로 데이터를.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비례대표에서의 비례대표 선거인 수하고 지역구 선거인 수. 그러니까 선거인 확정 명부가 확정되는 순간에 그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선거인 수는 동시에 같아야 될 텐데 이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선관에서 해명한 내용이 일부 인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유권자 수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이가 있는 것만 제가 밝혀낸 게 투표소로 따지면 610개 투표소에 711명이나 차이가 났었다는 얘기죠. 이게 확정일이 다른 건지 아니면 뭐 범죄 이력에 따라서 선고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국외부재자 말고 이게 국내 이 선거인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요거를 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그거는 사전선거니까 사전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한 사람이랑 선거인 수랑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이제 사전선거를 했다고 등재된 사람 수랑 실제 투표한 사람 수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다 합치면 전국에 투표소 수로 따지면 3,804개 중에 953개소에서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하고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한 유권자 수, 선거인 수하고 비례대표에 투표한 투표수가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데가 이렇단 얘기죠. 더구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경우. 그래서 이게 요것만 하면은 48군데 이게 48군데 53명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28명이군요. 비례 사전 지역구 다 합쳐서 그런가. 그러네. 요 숫자. 하여간,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인 수하고, 사전 선거인 수하고, 실제 투표 수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 오버가 된 경우가 있다. 이제 이 내용을, 박 변호사님이
제 제보 내용을 보고 먼저 방송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박 변호사님이 통로 역할을 해 주시고 해서 이제 2년이 됐던 게 요 문제인 거죠. 요 지역구도 보면 지역구에서도 뭐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비례대표에서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7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김포시 관내사정 같은 경우에 27,400명, 427명이 선거인수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투표된 사람은, 투표한 사람은 27,354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73명은, 예? 이게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아니죠. 비례대표만 없어졌을 게 아니고, 우편물이 잘못됐다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랑 지역구 투표가 동시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뭐 이게 관내사정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우편물로도 안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595명이 사전선거를 하겠다고 관내 투표 인증을 받아놓고 최소 21명이 그냥 투표용지를 하나를 갖고 간 거야. 예? 그 기권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이거예요. 선거인 수보다 선거인이 100명이고 투표수가 8명이면, 100명이고 98명이면 기권수가 2명 이렇게 나오는 건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전선거에서 기권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권수가. 그러면 기껏 투표하러 가겠다고 가서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투표를 안 하고 나오는 그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그 뜻이라는 거거든.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전체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 1205, 그러니까 3800개 중에 1255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역구는. 그리고 인원으로 따지면 인원은 따로 안 해놨네요. 인원 여기 합계해놨나? 오버가 됐건 부족하건 그 숫자를 합치면 지역구에서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 사이가 4,164명이나 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어디 갔나? 왜 합계를 안 해놨었지? (2,488명) 다음에 지역구, 비례대표 수하고 지역 투표수 사이. 이거는 당일이든 관내든 뭐 다 상관없이요. 다 뭉뚱그려서 이게 두 장을 받아가지고 두 장 중에 한 장을 투표한 사람이 이만큼이란 거예요. 6,7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투표소 수로 따지면 18,000 몇 개 중에 4,386개나 지역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따지면 6,788명 전국에 그런 인원이 6,788명. 그래서 요게 어쨌든 시발이 돼서 이제 박 변호사님이랑 인연이 됐고요. 그 다음이 다시 아이고 이제 첫 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작값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요 선거인수에서 뭔가 그 흔적이나 증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전국의 그 선거인수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유권자 수를 끌어모아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선거 상황표인가요? 우리 그 사전선거 할 때 매 시간마다 득표율 나오는 거. 7시 땡 하면 뭐 7시까지 몇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각 투표소마다 그 시간대별 그 선거인 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조작값을 증명해 보겠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영월군 여기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 7시에 몇 명, 8시까지 몇 명, 9시까지 몇 명.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날 18시에 최종 집계된 게 505명. 그러면 이 영월군 한반도면에서는
사전선거에 505명이 관내 사전에 투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각 시간대마다 나타난 요 누적 숫자에다가 이제 특정 숫자를 나누어 가지고 보면 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이고. 모 D 2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 39를 4로 나눴을 때는 3, 67을 4로 나누면 3. 이렇게 해서 보면 2로 나머지가 4로 나누면 원래 0, 1, 2, 3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개 중에 하나 그 2가 안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전국을 다 해가지고 3,551개 동인가를 그 읍면동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전국에 이런 숫자가 있다는 거를 증명을 나름대로 했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뭐 비율 확률로 따시면 이게 숫자 24개를 이게 24시간이니까 24개를 이렇게 임의대로 골라가지고 이거는 1년 번호니까 그때 들어온 그 시간대 7시에 땡 할 때 들어온 사람이 25번 받아갖고 8시에 땡 들어온 사람이 39번 받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를 4로 해서 2가 없다는 거는 첫 번째 사람이 들어오고 두 번째 1년 번호 부여해야 될 거를 빼냈다는 얘기죠. 빼내고 두 번째 실제로는 두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3번을 부여하고 세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4번을 부여하고 뭐 요거는 상세한 내용은 저 앞에 보면은 제가 13번 14번 영상에서 뭐 임영웅 얘기까지 꺼내서 그 개념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장 중에 1장씩 빼먹는 조작이 있었다. 예? 그거를 나름대로 증명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 증명 결과를 공 박사님이 이제 그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작업이랑 뭐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저기 공 박사님도 4장 중에 1장이 들어가서 뭐 어떤 지역구는 승부가 어떻게 됐고 뭐 그런 방송을 하시다가 거기에 실제로 이런 조작값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제 시쳇말로 꽂혀서 이제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셨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거는 제 스스로가 세웠던 가설에서 제가 아이고 깜짝이야. 뭐지? 뭘 눌렀길래 이런 게 나오죠? 화면은 괜찮나? 어디까지 했지? 뭐 이상한 화면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증명을 저는 했다고 해서 이거면은 이제 그 끝났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서 그 실제 전산감리든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이제 선관위 서버에서 그 요런 조작이 있다는 그 소스 코드만 한 줄 발견하면은 이거는 전체 무효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게 저를 거꾸로 들었죠. 일반 컴퓨터에서 자연수로 이렇게 난수를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24개를 추출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가 가설 자체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일단 포기를 했죠. 제가 그건 뭐 통계학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허병기 교수님께서 제가 했던 작업을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이게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뭔가 그 분명히 맥은 짚은 것 같은데 제가 해석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현역 통계학과 교수들이 달라붙어서 이 활동을 하기는 사실은 국내 환경에서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통계학과라고 하는 데가 연구과제라는 게 결국 다 관급으로 뭐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데 이런 활동에 관련됐다 그러면은 일거리 묵줄 떨어지니까 기대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허병기 교수님 주변의 그 원로들께서 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름에 놓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 외에도 제 댓글에 달리는 내용을 보면 컴퓨터로 난수를 추출하게 되면 난수열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 패턴이 심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난수를 추출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 조작값을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뭔가는 존재한다는 걸 알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선거인 수에서도 그렇고 요거는 시간당 왜 아까 이 데이터를 제가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이 데이터를 그 저 통계학 원로 그룹에는 보내놓고 여기서 뭘 좀 더 끄집어낼 게 없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누계치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요 숫자를 빼면 아니지 여기서 요 숫자를 빼면 예? 요 1시간 사이에 투표한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같으면은 13명이 되나요? 그죠? 7시까지 238명이었는데 8시에 251번을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요 숫자를 계산해서 뭐 60초 나누고 뭐 하고 하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초당 뭐 32초.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4.2초. 그게 여기 게시판에 올렸었던가? 여기 있네요. 게시판에 4.2초당 한 명씩 투표하는 게 가능한가? 그렇게 해서 요 이제 어디지? 여기 왜 안 커지나? 남양주시 커졌다. 아닌데 더 커져야 되는데. 네, 남양주시 하도읍 같은 경우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849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다 846명, 뭐 840명. 여기 849명이 1시간 내에 투표했다 그러는 거는 그거를 이제 초로 나누면 한 사람이 4.2초에 한 사람씩 투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3600초죠. 66에 36. 3600 나누기 요 숫자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4.2초에 했다. 이게 투표함에다가 어떤 투표소든지 기표대나 이렇게 인증해주는 테이블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투표함은 항상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표함 그 작은 구멍에다가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4.2초에 하나씩 넣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부수적 성과라에다 적어놨잖아. 예? 부수적 성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내가 조작값을 만들려고 시작을 해서 하던 중에 이런 데이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
비례대표는 시군 구별로 집계가 되고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별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광진구 그러면 광진구 갑을 나눠지면 비례대표는 관 외에서 다 아니지. 관외 비례대표는 선관위에 시군구별로 광진구에 합계가 돼서 쫙 나오고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갑을에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외 선거인 수는 비례대표의 광진구 전체에 집계된 거 숫자랑 그걸 갑을로 나눈 지역구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같지 않은 경우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어디 있는데 이것도 게시판에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없다. 아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 있다. 네, 요거 선거인 수가 비례대표는 24,881명인데 이거를 갑을로 나눠서 보면 2명이 줄어요. 강서구도 4980명인데 갑을 병으로 나눴는데 그 나눈 차이를 합치면 또 일이 적어. 응? 요거는 어떤 과정에서 했냐면 관외 사전선거인 수는 7시, 8시, 9시 요 데이터가 없거든요. 선관위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 일련 번호는 시군구별로 될 거라는 전제로 그 시군구에 있는 읍면동 아까 로 데이터를 싹 시간대별로 해서 뭐 하여간 그걸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개표 결과표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비례대표 의원 선거인 수 광진구과 가서 보면 요 숫자가 나오고 지역구는 갑을로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요 숫자를 합치면은 2가 적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부수적으로 발견했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확정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거. 이게 또 박주현 변호사님이 방송하는 거에 또 보고 꽂혀가지고 이거 한동안 후배 봤었잖아요. 이거 할 때 하여간 허심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했던 게 요거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부터 24년 22대 총선까지 해서 이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확정 선거인 수보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더 많게 집계되기 시작한 거.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안에도 패턴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중에 그나마 선관위에서 설명한 게 부산 남구 용호동 같은 데는 거기가 항만 시설이 있어서 이제 상주하는 인원은 적고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관내 사전 선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관내 사전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한 장소에 집계가 되고 관외 같은 경우는 주소지로 집계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오늘도 그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저놈들이 왜 그 짓을 했겠냐. 그러니까 관내 사전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투표한 장소에서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 2동에 있는 사는 사람이 신장 1동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CCTV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피해갈 건데? 어디 갔냐? 국회의원 선거? 아무데나 보죠.
이게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집계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 사전투표 진행 상황에 보게 되면 얘들은 똑같은 자료 내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 놓은 거예요. 자,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전투표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 사전투표자 수의 현황이 포함돼. 주소지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투표라고 설명한 데는 이게 관외, 관내 구분이 없어요. 설명에는. 얘들 각주 설명에는. 관외, 관내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소지에서 집계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거 봐.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소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를 오늘도 그 회의에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관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에 집계된 관외 사전투표소는 전국에서 투표해서 음성에 와서 투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음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나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 투표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날 어디 사전 투표한 날 다른데 출장을 가거나 해서 거기서 했거나. 그러니까 그 숫자는 나중에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어디서 투표해서 어디로 왔다는 자료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걔들이 오픈하지 않는 이상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관내 사전투표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관내 사전투표는 예를 들어서 그 이동에 있는 사람이 일동에 와서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들 말대로 하면 일동 투표자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동 사는 주민인데. 그래서 이동 사는 주민이 일동에 와서 했을 때 일동에 집계가 된다 그러면은 CCTV를 표할 수가 없죠. CCTV로는 그 안에 실제로 요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 숫자를 CCTV로 비교해버리면 바로 비교가 되니까.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보다 CCTV에 촬영된 사람 수가 훨씬 적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선거인 수가 뭔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CCTV를 못 찍게 하고 개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대로 주소지에서 집계를 했다. 그러면 서울이나 뭐 대도시 같은 데는 전수조사하는 게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음성군 뭐 이렇게 투표소 단위로 따지면 그냥 뭐 읍면동 단위로 따져도 그래요. 아까 왜 그 한반도면 예로 들었었잖아요. 한반도면에 그 사전 투표한 사람이 다 합쳐야 505명이에요. 505명.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소지로 집계가 됐다 그러면은요. 여기 인구 다 해봤자 사전 투표가 505명이면은 한반도면에 제가 인구를 대충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사전 투표 참가율로 따지면은 대략 한 1200~300명 정도 될 거예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인원이. 그러면 1200명을 홀랑 그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야? 네? 나중에 이제 선거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번 찍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전선거 했습니까? 당일선거 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당일선거 한 사람이 300명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여기처럼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5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빼박 재판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표소에서 집계된다고 해놓고는 죽으라고 CCTV를 막은 거예요. 있던 것까지 가리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하대님 같은 경우에 이거 뭐 CCTV 찍고 하다가 지금 구속돼 있고 한데, 예? 만약에 주소지에서 집계됐으면 그분은 헛짓한 거죠. 왜냐면 내가 찍고 있어도 찍고 있는 수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동에 와서 여기 와서 투표를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옆에 동에 집계가 되잖아요. 주소지로. 예? 그리고 우리 동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여기 집계는 여기 되는데 표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현상이 되니까 CCTV 숫자랑 당연히 안 맞는 게 되는데, 다행히도 선관위가 오히려 자기네가 관내 사전 투표는 관내 그 투표소에서 한 사람 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놨으니 저 CCTV로 찍은 숫자랑 딱 들이대고, 예? 비교해버리면 그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이제 쟤들은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촬영한 거는 불법 촬영된 거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뭐 그걸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아이고, 이건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요 때는 하여간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에서 그 전 영상에도 있긴 한데, 이런데 여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면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시골 구석이고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쭉 있어가지고 사북에 저 뭐야 그 도박이라 그러면 그런가? 도박은 도박이지. 사북에 뭐죠 거기? 강원랜드. 거기에 가신 분들은 여기 다 지나갔어요. 영월 가기 직전에 남면이라는 지역이. 그 자동차 전용도로 써서 씩 지나가는 동네인데 여기 왜 보세요. 2016년, 17년에는 없었어. 그러다가 20년 총선, 그러니까 4.15 총선, 대통령 선거, 이번 선거까지 왜 이 지역에는 이렇게 특별히 옆에 지역에서 여기 가서 할 이유가 없는데, 뭐 하여간 여기도 여전히 의혹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에서 뭐가 그 조작이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됐거나 하여간 그런 거는 뭐 그 수사를 안 들어가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저 지역구별을 하고 있는 게 이 작업이잖아요. 그 개표 상황표에서 개표기에서의 나온 득표율하고 또 개표기에서 분류하지 못해서 그 이제 재확인 처리된 재확인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수개표로 한 그 득표율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뭐 최근까지 계속 보셨으니까요. 232개 선거구를 했는데 거기에 쭉 나타난 게 호남하고 이제 전라남북도 광주를 요 동작을은 또 나와. 동작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개표기 득표율이 항상 민주당이 높다. 사람이 득표한 거에 보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고, 또 광주는 광주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그 광역 단위별로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하거나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의 그 패턴이 다 광역 단체별로 다르다. 이거는 이제 나머지 22개가 완성이 되면 그거는 이제 제가 결과로 분석을 할 테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232개에서 일부 입력된 지역까지를 따지면 민주당이 79석, 국힘이 157석, 개혁신당 1석. 요거는 개표기 조작 영향만 빼고.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부풀리게 돼가지고 들어간 숫자를 다 집어넣고도 그냥 단순히 개표기 조작만으로 이만큼의 지역구에서는 이 정도 득표수가 나온다. 의석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전선거인 수 부풀려진 것까지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부천을 하고 제주을 하고 광주 전라도를 빼고 그거까지 해서 30개석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다 국힘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쪽이 한 석을 차지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15 때 우리가 집중해서 쌍봉 그래프로 해서 대변했던 사전 당일 차이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은 끌었지만 그 한마디로 그냥 무너졌잖아요. 좌파나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 사전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해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예?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사전 당일이 아니잖아요. 4, 5일 차이가 있는 그 사이에서의 뭐 물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에는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개표기 득표율하고 사람이 하는 득표율하고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하고의 차이를 그거는 이 안에 지금 다 있거든요. 4.10 총선 투표용지를 소송이 안 되면 한 달 안에 없앤다 그랬었나? 아무튼 지금 25군데가 소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투표용지나 뭐나 다 보존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수개표로 다시 재검표를 해보면 제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 바로 검증이 가능하니까 좀 집중해서 보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부수적으로 발견된 게 수원정에 2241표 누락. 요거는 그냥 최근에 한 거니까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군산지 조촌동인가 하고 양천구 목동에는 개표 상황표에 찍찍 그리고 수정 내용 숫자를 수정을 해 놓고는 수정하기 전 내용이 선거 결과로 발표된 거 2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발견된 거는 개표기 상황표에 나와 있는 투표수보다 2243표가 선거 상황표에 있는 숫자를 발표를 안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것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선거인 수랑 투표 수랑 차이가 나는 거를 왜 전국적으로 집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도 모임에 박 변호사님이 갖고 나왔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27명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요. 선거인 수하고 로브수하고의 차이였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263, 235니까 28표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투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 교부수가 하나가 더 작은 희한한 경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증만 받고 아예 투표용지 발행을 안 받고 그냥 갔다는 얘기거든.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이런 거 발견했고. 또 이게 지금 제가 입력 작업을 하면서 특이 사례? 아닌데? 이거를 이 재분류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캡처를 해 놨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제가 대략 세보니까 이렇게 재분류한 데가 45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45군데에서 이 숫자하고 같은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원래 했던 개표 상황표하고 재분류했을 때의 개표 상황표가 45군데에서 같은 게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 언제 1%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박 변호사님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이 개표 전자 개표기를 납품을 받을 때 이 기계 사양의 조건이 뭐냐면 0.1%래요. 0.1%. 근데 그 0.1%도 1번, 2번을 분류하는 데서의 0.1% 오차가 아니고 그거는 100%여야 되고 요 31이라는 숫자 있죠. 이게 0.1%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납품받을 조건이. 그러면 638표를 했으면, 분류를 했으면 이렇게 재확인 대상으로 뱉어내는 수가 0.1% 이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만 해도 뭐 1%가 아니라 5%가 되잖아요? 0.1%가 아니고 지금 이거 5%가 인식을 못한 거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박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게 납품 받을 때 조건하고 여기서 이미 다 나타나잖아요? 이 분류 자체가 이렇게 틀린 이유를, 예? 그거는 납품 받을 때 조건하고 실제 기계가 운영됐을 때 여기서 나타난 허용 오차가, 예? 원래 계약됐던 조건하고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선고 무효 사유도 될 뿐더러 그 업체를 계약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해 볼 것도 필요하고. 아이고, 이거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 얼마 전에 했던 백령도 울릉도 예를 들어서 개표기 속도가 절대로 수개표 속도보다 빠르지 않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작업이 안 끝나서 지금 제가 집계하던 것까지는 리스트업을 하긴 하는데 여기 쭉 지금까지는 이렇게 적어 놨어요. 빠진 데까지 따져서 한 40군데, 50군데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50개 지역구에서 선관위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개표 상황표에 날인이 아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직접 서명 날인한 지역이 전국에 지금 50개가 되니까 나중에 선거 소송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분들은 어쨌든 선거 사무에 굉장히 진심으로 임했던 분들이니까 자기가 사인했던 문서에서 이런 엉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 좀 이 선거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 지금 집어냈던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요 대통령 선거 얘기는 오늘 얘기를 꺼냈더니 요거는 일단 4.10 마무리된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됐는데 기왕 데이터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저는 계속 이 작업은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82만 명을 입력했는데 582만 명을 입력하면서 보니까 개표기 조작으로 7.7%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0.7%였으니까 개표기 조작만 없었다면 8.4%로 이겼다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어제도 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경북, 뭐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그 광역 단위별로 패턴이 있어요. 이 개표기 조작하는 그 숫자도. 그리고 선거인수, 사전 선거인수 부풀려서 집어넣은 것까지를 감안해서 다시 득표를 해보면 15%까지 벌어져요. 득표율 격차가 15%까지 확대가 되는 거니까 0.7%를 더하면 15.7%가 윤 대통령이 이긴 선거였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황 대표님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게 대통령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뭘 선거를 지금 대통령 선거를 뒤집고 어쩌고 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 민심이 어쨌든 대통령을 15% 이상, 예?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0.7%에 묶여가지고 지금 뭔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는 일단 요 사전선거 4.10 선거를 마무리하고 하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하는 거는 자유니까 쭉 요거는
입력이 되는 대로 뭐 예? 500만 명 단위로 끊든 뭐 지역 숫자로 끊든 간에 뭐 이렇게 쭉 이 격차가 어떻게 확대되냐 축소되냐 하는 것도 선거 방송 보듯이 하면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왕 하던 거니까 계속 하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보니까 오늘도 거기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박 변호사님이 뭔가 하여간 저한테 툭툭 던져주는 그런 거에서 그냥 이렇게 뭐가 자꾸 발견이 된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엮여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왕 발을 들여놓은 이상 또 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현장에서 어,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어,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어떻게든 전국 데이터가 집계되고 나면 잘 다듬어서 어, 거기까지를 해야 뭔가 끝내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요약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힘이 딸린다 싶으면 에, 여기 로 데이터 말고 제가 집계해 놨던 데이터만이라도 어, 이제 SNS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를 뭐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뭐 이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설명을 하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좀 모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쭉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 보시고 나면 어, 좀 제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찍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